전영기 TV의 전영기입니다. 우리 도시개발신문은 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동안 재건축, 재개발 관계 법령의 해설과 함께 전국 도시정비 사업장들이 소식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. 2020년 올해로 들어와서는 관계 법령의 해설을 곁들여 가지고 독자 여러분들이 재개발, 재건축,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의 투자 위험의 예방 가이드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유튜브 방송의 첫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. 2018년도 1월 24일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것이 어떻게 신의 한 수인가 라는 것이죠. 이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투기과열지구라도 조합원의 지분을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고, 즉 다시 말해서 산 사람도 조합원의 지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작년 재개발의 화두는 정부의 계속되는 19번째의 억제책 속에서도 전 정부 관계자의 재개발 테크닉을 꼽을 수 있으며, 아직도 이분에 대해서는 테크닉은 신의 한 수다 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는 국내 어느 전문가라도 적재적소에 적확하게 앞으로의 미래에 개정될 법률을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한 뒤에 이를 다시 매각을 해서 2년 사이에 7, 8억의 수익을 남겼느냐는 것이죠. 그래서 국내의 어느 전문가도 이렇게 따라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. 이 법률을 직접 제정을 하거나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테크닉을 누구한테 전수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이 전 정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바로 직전에 7월 초순경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흑석동의 재정비 촉진구역 내 재개발 사업장에 주택 달린 근생을 매입을 해가지고 2019년도 12월에 매각을 하죠. 그래서 이를 차익을 남기겠다는 건데, 어떻게 해서 남들은 이 사업장에서 재개발도 이제는 더 이상 조합원 지위 승계가 금지가 되는데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구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. 그동안의 정부는 주택가격의 앙등 요인은 민영주택 사업에 의한 과열 청약에 있다고 본 전 정부와는 달리 비교적 조합원의 지위가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재건축, 재개발의 지분 매매가 주요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.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도 지정을 확대하고, 그 다음에 주택 공급도 줄이고, 이 사람들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이주해 나가는 이주비에 대한 비용도 억제를 해왔던 것이죠. 그래서 결국은 문제의 재개발도 재건축과 같이 이제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준공해서 이전구 지나고 끝나고 난 데까지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이죠.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팔아서 이득을 남겼냐는 것이죠. 이건 이렇습니다.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법령이 만들어지기 얼마 전에 매입을 하고, 이후에 이 법령이 통과됨에 따라서 다른 곳은 매매가 불가능하고 문제의 흑석동만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요새 그 유명한 아빠 찬스가 아닌 법령 찬스라는 것을 이유로 양도 차익을 얻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. 사실 관계는 이래요. 전 정부 관계자는 17년 7월 초순에 근린상가를 매입을 하고, 여기에 화답하듯이 흑석 재개발 조합은 며칠 뒤인 7월 중순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. 정부는 그 얼마 뒤에
그 유명한 부동산 파리대책을 발표해서 서울시에 있는 전역을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을 하고, 그 다음에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지정된 투기과일지구 내에서 재건축뿐이 아니고 재개발의 경우도 조합원의 지위승계가 안 되도록 제한을 했던 것이죠. 그런데 문제는 사업시에 인가를 신청한 것까지 좋고 투기과일지구가 지정한 것도 좋습니다. 그런데 8월 중순경에 법안이 하나가 발의가 됩니다. 그게 무슨 법안이냐면은 실질적으로 투기과일지구로 확대로 지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재개발의 경우도 재건축과 같이 시기만 다르다 뿐이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지위 승계가 안 되도록 제한을 건겠다는 것이죠. 그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부측에는 묘하게 이 법안이 통과돼서 공판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하는데, 그 시행하는 날짜까지 사업시에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장에는 종전처럼 지위승계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구멍을 열어놨다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 8월 중순경에 그 개정안이 발의가 되는 거예요. 도시정비법 개정안이. 그래서 아무리 부동산 전문가라도 어떻게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신의 한수 또는 법령 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. 기본적으로 2018년도 1월 25일 날 시행되는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도시정비법이 내용은 이렇습니다. 투기과일지구 내에서도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재건축은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양도를 하면은 양수인은 요건에 맞지 않으면은 조합원의 지위를 못 받듯이, 재개발도 이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결국은 하나를 매입을 하더라도 못 받는다라는 것이죠. 다만 이 법이 그 공포 시행 후 3개월이니까 이 법이 8월 달에 발의가 돼가지고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2017년도 10월 24일 날 공포 후 시행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만큼만은 3개월 후로 하고,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24일까지죠. 이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만 신청을 했으면은 재개발의 경우에도 투기과일지구가 아무리 지정이 돼도 그 이후에는 사고 팔아도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손발을 묶어놓고 이 부분은 빠져나가는 것이죠. 그래서 같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도시정비법 개정 법령의 부칙을 잘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고,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. 어떤 것까지 시행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고,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죠. 따라서 사업시행 변경 인가는 해당이 안 되겠죠. 그죠? 최초에 신청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향후에 같은 재개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법령에 근거를 해서 이 사업장들이 1월 24일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봉천 4-1-2, 4-1-3, 신림 2 촉진구역, 휴경 3 촉진구역, 노량진 7 촉진구역, 가재울 8 촉진구역, 수색 13 촉진구역, 가련 1 재개발,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. 그러나 투기과일지구가 아닌 그 외의 지역, 부산 또는 대전, 광주 이러한 사업장들 또는 남양주 이런 현장들은 아직도 이 해당에는 조문에 걸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
그 외의 현장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한 대로 투기과열지구, 서울시 전역, 세종시, 대구, 수성구 일부, 뭐 기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문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고 제한되고 있는 이 부분 외에도 분양 신청 제한 규정이 또 맞물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